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황대진 논설위원이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이라는 삼관왕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슈퍼 갑질을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종 양반입니다. 조선조의 양반도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특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조 왕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조선보다 지금 대한민국 크니까.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이재명 별명 만들기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별명을 잘 만들면은 이재명의 본질을 드러내 가지고 이재명을 법률로서가 아니라 유머 감각으로서 단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2021년 대선 기간 중에 느닷없이 SNS에 수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제목이 정치인의 도덕성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웃기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도덕성. 사기꾼이 정치인의 정직성을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성인군자입니다. 완전히 자신은 한 톨의 먼지도, 단 1원의 부정도, 그리고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청렴결백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명을 하나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돈 1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단돈 1원 이재명, 고소왕 이재명, 결석왕 이재명, 특권왕 이재명. 이 황대진 논설위원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러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했다. 그 후보는 이분이 성남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발했더라면서 고소왕이 이번엔 저를 선택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욕설왕이라는 이 별명을 왜 붙었느냐? 성남시장 때 본인의 형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심한 욕을 했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또 하나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석왕입니다. 참여연대가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국방위에 속한 이재명 의원이 41%였답니다. 낙제감이죠.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5%였답니다. 다른 분과위원회도 아니고 국방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안보에 관심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 후에는 특권왕이 추가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슈퍼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는 슈퍼갑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도 본인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첫 번째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유포 등 건이었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무시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그제서야 5줄짜리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며 이제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사건으로 1차례, 대정동 사건으로 2차례 검찰에 직접 나갔다. 하지만 한 번도 검찰에서 오라고 한 날짜와 시간에 맞춘 적이 없다.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검찰에 무례하다고 했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에 응할지 물어보라고 동문서답했다.
대장동 사건 때는 출석 시간을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당 대변인을 시켜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특권왕입니다. 조사 방법도 본인이 정한다. 일방적 자기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는 답하고 싶은 것만 한다. 밤 9시 이후 조사도 거부한다. 형식상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 대표 말고 검찰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고도 권력이 없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이 권력이 없다면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가슴 졸이며 시간 맞춰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 이 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 면책특권도 갖고 있다. 그가 당대표가 되고 국회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방탄용이란 말이 나온다.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임박했다. 대선 때는 포기를 공약했었다.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그런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검사가 남아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권을 쓰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가 있다. 즉 영장실질검사 심사에 참여해가지고 당당하게 변론해가지고 구속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입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절호의 기회다. 정치 지도자가 특혜를 바라고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권에 안주할수록 대통령이 되는 길도 멀어질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에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이퀄 민주당이 됩니다. 그 민주당은 민주당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비리, 이재명 관련 토착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 돼가지고 사실상 반민주적 정당 인물 스스로 증명하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은 민주당 해산 운동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별명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이 삼관왕에다가 플러스 몇 개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재명, 그러면 단돈 1원 이재명입니까? 슈퍼 갑질 이재명입니까? 양반 이재명입니까? 이런 자가 바로 좌파, 부패, 기득권 세력입니다.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었다는 그 돈과 이재명의 연관성, 이재명의 방북 시도와의 연관성, 이 부분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반역 사건입니다. 여기서 또 별명 하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반역왕이 되는가요? 그러면 반역왕에다가 특권왕에다가 결석왕에다가 고소왕에다가 단돈 1원 이재명에다가 슈퍼갑질 별명을 잘 지어가지고 이재명을 법 이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좌익과 싸울 때는 좌익과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조지 오웰이 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